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헤더파워웨이랑 요거 작전하던 주식 그 기업이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했는데 헤더파워웨이는 아닙니다. 비슷하다고 했는데 2009년에 보유주금 1%를 팔았다고 했는데 헤더파워웨이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제가 주식들 이제 대량 보유 상황 보니까 2009년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 주주 지분이 여기 61%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신규 상장으로 잡혀 있죠. 2009년 5월 21일. 아무튼 근데 흘러가는 흐름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기 이제 대주주였던 사람이 탈출하고 싶었고, 그때 마침 그 매수를 하겠다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주식을 이제 넘겼고, 그 회사 이제 대표이사가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서 주식 거래가 중단된 적도 있고, 여러 차례 풍문에 시달리면서 굉장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D사가 알짜 회사였다는 것도, 헤더파웨이도 상장할 때 되게 알짜 회사였죠. 대부분이 좀 비슷비슷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를 보면은, 이제 큰 손이었던 이제 CC가 주식을 어떻게 했냐, 그날 시가로 계산을 해가지고 꽂아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대표이사가 자기 주식을 팔고 탈출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주식을 팔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0%는 먹고서 시작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사실상 대주주가 주식을 판다는 것은 고점 시그널을 주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같이 다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팔지 못하는데, 이 대주주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오늘 시세로 내가 주가 하락이 좀 덜 안 된 상태로 팔고 싶다라는 거였는데, 바로 시가로 계산을 해가지고 꽂아준 거죠. 그래서 이제 여도 큰손 CC가 자기 자금으로 D사 주식을 싹 사들였습니다. 일단 자기 자금이에요. 돈이 많아가지고. 무자본 M&A는 아니었고, 이것만 봐도 헤더파워웨이는 무자본 M&A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났잖아요. 옵티머스도 그렇고, 무자본 M&A로 2018년에도 얘기가 있었고, 2019년에 화성산업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둘 다 있었는데, 일단 여기서는 자기 자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량을 잠가버리니까 시장에 풀린 주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이제 계속 올랐고, 주가가 오르면 또 개미들이 이제 들러붙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CC는 고점에서 일부 팔고, 떨어지면 또 다시 사고, 올라가서 팔고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지 사장으로 이제 앉힌 K씨는 대표이사죠.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몫을 챙겨서 나가고, 그 다음에 사채업사 CC는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또 수익을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해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본 D사 사례는 대표이사 최대 주주가 팔고 싶어 나갔는데, 그거를 원했는데 이게 사채업자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가 조작을 하려는데 대주주랑 서로 얘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잘못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고 전부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성공하는 것들은 이제 대주주가 지분을 꽉 들고 있을 때, 아까는 대주주 지분을 그냥 다 자기가 인수를 해버려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본 경우였고, 보통은 이제 대주주가 고점에서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는데, 요게 대표이사가 알아버렸어요. 야, K씨 이제 주가 조작 세력이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다른 차명 계좌로 이 주식을 엄청나게 사놨어요. 사놓은 다음에 이 대표이사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제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 250억 원 정도를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대표이사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250억 투자는 이제 작전을 하려는 그런 눈속임이고, 이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구나 라고 해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기 회사니까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BW를 그냥 발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장에서는 뭐 BW, CB 그런 것들 발행하면은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유상증자. 제2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 지분을 많이 들고 있었던, 차명 계좌로 많이 사놨던 사람은 손실을 보고 이제 나갈 수밖에 없죠. 주가가 지금 차트도 다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라는 사람은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인데 협조적이지 않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 이 대주주라는 사람이,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이거를 자기 물량을 다 던져버리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협조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이건 해도 안 되겠다 해서 털고 나갔는데, 이게 150억 정도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고 있었던 거를 보면은 한 마이너스 10%? 한 마이너스 30% 이제 손실을 봤다고 한다고 하면은 한 대략 500억 정도 미리 사놨던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쩐주를 찾아서 돈을 조달해서 하잖아요. 헤더파워웨이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여러 이제 작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한 사례들을 보면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조달하는 역할을 지닌 사람이 최소 한 명 이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채업자 없이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패밀리래요, 패밀리. 다 아는 가족인데 이 열람의 전체가 시세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가족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서 이제 정보만 공유했을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좋은 주식 있으면은 가족들끼리 서로 카톡하고 이제 저거 그냥 같이 살까 해가지고 샀다는 거겠죠. 뭐 시세를 따로 올리고 내리고 이런 조작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세 조정이라는 것 자체는 가격을 올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뭐 통정거래 같은 거 하면서 가격을 이렇게 사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올리는 거, 이게 통정거래 같은 건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거래를 했겠죠.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도 뭐 나오지 않았고, 계좌를 다 열어봤겠죠. 위로 샀는지 가격을, 그런 것들 봤겠죠. 그래서 내려와서 보면은 요게 이제 명동이거든요. 명동거리, 이 사채업자. 이게 옛날에는 명동 사채업자가 이제 쩐주 역할만 했는데, 요새는 직접 주식시장에 뛰어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100억짜리 이제 작업을 하려면 수익이 100억이겠죠. 2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설계자, 쩐주, 그리고 딸까기들, 그리고 뭐 여러 이제 증권사 직원 뭐 다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채업자가 쩐주긴 하지만 그 전문가들에게 또 맡겨야죠. 전직 설계자들이 있는데, 요 KC 사례입니다. 이 KC는 국내 대형 증권회사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직원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일하면서 이제 많은 노하우를 쌓고 그런 지식들을 이용해서 설계 기술자로 전직을 한 거겠죠. 그래서 대학 선배가 펀드 자금을 많이 까먹자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서 설계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쩐주를 낀 전직 금융맨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맥이 많고 뭐 스카이대 출신 외국 석사 받은 사람들, 펀드 매니저도 있고, 뭐 자기가 공부해서 금융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 공부하고 좋은 머리 가지고 왜 이런 기술자 같은 걸로 전직을 하느냐? 그 이야기는 이제 펀드 매니저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이제 만지는 돈은 많은데 연봉은 이제 3, 4억, 이거 이제 눈에 안 찬다는 거죠. 내가 이거 벌려고, 물론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만 3억 20년 벌면은 60억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100억, 뭐 1000억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펀드 매니저 할 정도면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남의 돈을 굴려주다 보니까 손실이 나게 되면은 막 전화 오고 막 항의합니다. 그 빅쇼 같은 거 영화 보면은 거기서 전화 오는데 그 주인공이 인출 못하게 동결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버립니다. 이거 이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해서 끝났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천하의 이거 뭐한 놈인 거죠. 아무튼 그 주인공도 처음부터 손실 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프리미엄 까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실 나면은 또 막 항의 계속 오고 그거 답변해야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엄청 심하고, 남의 돈 굴려주고 수익 냈는데 그 나의 손에 떨어진 거 얼마 없고, 그러다가 이제 주위에 엄청나게 성공했다라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전의 판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성공하면 보수 얼마나 가져왔냐? 쩐주 50%, 자기가 50%. 이거는 기술자죠, 기술자. 일단 쩐주 절반 주고 자기가 그 중에서 이제 딸깍이들 돈 주고 오피스텔 임대료들 주고 하고, 100억 정도 투자하려면은 기술자, 투자자, 딸깍이에서 20명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종목을 많이 노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주식들 보면은 소형주들 되게 많죠. 그래서 20억 정도만 이제 투입하면 별탈 없이 작업 끝나는 것들, 50억만 있어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주식이 엄청 많다. 그 다음에 설계 기술자들이 공부 많이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도 이제 불법적으로 돈을 벌겠지만은 버는 거지만, 이 불법이라고 해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디서 성공하려면은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물론 불법적인 거 하면은 이거 범죄입니다. 뭐라고까지 말하면 회사 실적이 어떤지 대표이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본사 근처에서 상황을 본다. 나가는 차보다 들어오는 차가 더 많다는 건 회사의 재고가 많이 쌓인다는 거다. 뭐 이런, 그럼 그 다음에 실적이 안 좋을 거고 회사 자금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결국 BW 발행하겠다. 그럼 주가가 밀리겠지? 그럼 주가가 밀릴 때 BW 발행해서 주가가 밀릴 때 밑에서 주식을 산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깨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지 설계 기술자가 될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실 이 정도 실력이면은 자기 돈으로 주식해도 돈 벌거든요. 돈 버는데 이제 엄청나게 큰 돈을 리스크 없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그 인터뷰 내용 있잖아요. 예전에 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작전했던 회사의 재무이사가 동기여서 내부 정보를 좀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노력하는 거, 그 회사 본사 근처에서 차 들어가 나가는 거 보는 것들은 그 공매도 했던, 옛날에 얼마 안 됐죠, 중국 커피를, 유명한 커피집 있거든요. 거기 공매도를 때린 곳도 거기서 영수증 같은 거, 그 다음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거기 매장에서 사람들이 뭐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을 다 이제 본 다음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무제표보다 이게 사람들이 별로 안 샀거든요. 근데 재무제표는 뻥튀기가 돼 있는 것을 포착하고 공매도 때려서 아주 나락으로 보낸 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불법은 아니고,
그 정도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공매도를 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기간 같은 걸 보면은 주식마다 이제 다르다고 하는데, 뭐 대주주 물량, 발행 주식 숫자, 회사 실적. 그래서 통상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보죠. 주가가 파동식으로 간다. 그래서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쭉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 과정에서 개미도 따라붙고, 그래서 작업 끝난 차트 보면은 결국 시작에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다.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기술자들도 이제 급이 있냐? A급 기술자 뭐냐? 인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인맥이 좋으면 당연히 학벌도 좋고, 그 다음에 외모도 괜찮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법조, 금융, 정계, 언론, 뭐 아는 사람들 포진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시세 조정만은 안 되고 사전 정보를 미리 알아서 정권 바뀌는 시점, 정부가 원칙이 바뀌는 시점, 정부가 어떤 사람 육성한다. 그래서 관련 주식을 미리 매입을 하고 증거방송 애널리스트 통해서 테마주를 한탕한다. 그래서 인맥이 많은 기술자가 A급이다.